이번에 이런 질문을 했다. 개 목줄하고 입마개 하라는 걸 개를 위해서 만든 법 맞죠라고 하더라고요. 동물보호단체 주에서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반대로 물어 이게 진짜로 동물을 위한 게 맞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네. 자기는 그게 학대라 생각하니까 견종에 대해서 어느 견종은 이래야 된다, 어느 견종은 이래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같은 견종이라도 아무리 이제 브리딩이 돼서 같은 한 견종이 탄생이 됐지만 뭐 한국 사람이 다 같은 성격을 갖지 않았듯이 그렇죠. 같은 견종이라도 성격들이 다 틀리고 성향들이 다 틀리고 이제 뭐 성품들이 다 틀리고 그런 건데 그런 견종 자체를 야 얘는 입마개 얘는 목줄 무조건 매야 돼 뭐 이렇게 져버리니 그건 완전 물건을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에 이 물건은 던지면 깨져요. 이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계속 정형화되는데 끼워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공장식으로. 근데 공장식은 안 된다고 하니까 공장이 아닌 감정으로 키우는 개를 자기들이 공장식으로 지금 만들어 넣게 만들고 있는데 그럼 한 가정에 3마리 이상 키우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 키우던 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도 세워두지 않고 한 가정에 3마리 이상 키우지 말고 벌금을 얼마로 해야 되겠다. 그래놓고 개두기간 중에 또 벌금을 상향하겠다. 이런 걸 개인들이 일일이 다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개 키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 거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너무 모르고 있고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이야기만 듣고 있고 그리고 개인분들이 한 마리를 키우시는 분이 한 마리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시는 분 자식같이 키우시는 분들이 요새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마리를 키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있지만 10마리라도 자식같이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10마리 관리를 잘하면서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 기준을 물론 뭐 10마리 키워서 관리도 안 되는데 뭐 자기 놀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고 개 그렇게 방치하면은 분명한 건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죠. 그런 사람이 김에 있어가지고 한번 사고가 나서 걔가 죽고 사고가 있었어. 근데 그런 사람은 우리 김해 종사자 중에서 딱 한 명.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애견 카페를 하면서 옷가게를 네일샵을 하면서 집에 또 위탁금을 받았어. 세 군데 대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여자분이 당연히 일어나니까 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가 하니까 여름에 캔넬에 내려가 여사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그 한 명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미 걔가 죽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 여자분처럼. 그 여자분도 그래서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녀 사냥을 그리고 언론을 하니까 정말 저희가 이제 브리드라든지 이런 분들이 입지가 없고 번식도 안 하게 되고 그냥 돈 벌어서 밖에서 노가다에서 돈 벌어서 그냥 애들 사료값 때문에 끝나요. 그러다 보면 그 종이 없어지고 어느 날 그 사람은 안 보이고 또 농장하는 사람들 보호소하는 사람들 제가 찾아다니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어머니 하고 다니던 데가 있어요. 그러면 몇 년 뒤에 가면 안 계셔요. 보면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평생을 농장에서 밖에 여행 한번 못 가보고 그 농장에 일하는 직원들조차도 여행을 다니는데 주인은 평생 여행 한번 못 다녀보고 걔만 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평생. 돈도 벌은 적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녀들한테 나쁜 것까지 물려줘와요. 너희 엄마가 강아지 공장 하던 사람이다 이런 것까지.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닌데 그리고 왜 자격이 필요하냐면 그 훈련사나 이런 사람들 뭐 수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행동 교정해야 될 개가 너무 많다. 센터를 크게 건립해가지고 내가 대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부 돈을 하려고 하고 막. 그래서 감성탈의를 하는 거라고. 보호단체도 마찬가지고. 큰 보호소를 지어가지고 후원금을 받으면서 정부 돈도 받으면서 자리 지키고 있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감성탈의를 하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보호소에 진짜 비영리를 하는데 가보면 농장이나 비영리 보호소는 다를 게 전혀 없고 고통받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이 직업 자체가 강아지가 왜 태어나서 뭐 죽었다 어쨌다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강아지가 태어나면 죽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잖아요. 10마리가 태어났으면 하나씩 죽어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미라가 돼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그 농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전문가고 다른 사람도 관리를 잘하지만 그런 개가 태어나요. 그러면 그걸 쳐다보고 치워야 되는 그런 부분의 고통을 브리드가 감당하는 거예요. 대신 겪는 거라고요. 일반 분들이 겪지 않는 고통, 이쁘게 키우면 되는 고통을 브리드가 대신 겪는 건데 그걸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개가 많이 죽고 다치는 거, 죽는 거는 뭐냐면 애견샵을 불신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애견샵이든 농장이든 다녀보면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 것도 있지만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애견 카페도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애견 카페나 애견 샵에 다녀보면 전문 지식이 전혀 없이 시작해가지고 손님들은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물어보지만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못하는 데를 많이 봐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데 대부분 경력이 많다 보니까는 대부분은 아프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자기가 자주 가는 카페나 미용샵에 물어보잖아요. 조언을 구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전문 인력이 좀 많으면 애견 샵이라든지 애견 카페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번식장에서 죽어서 태어나는 애들 그리고 뭐 이제 찍어서 아 관리 못해서 죽었다 이런 프레임들 많이 씌우잖아요. 예. 지인들 중에 집에서 개 한 마리 키워가지고 새끼를 내신 분들이세요. 막 그 네. 강아지가 3마리를 낳는데 한 마리가 죽어요. 죽는 개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한 명이 저도 그러는 게 아니고. 네,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도 관리를 되게 못하는 거예요. 밤새 그 쭈그려 앉아가지고 얘 새끼 낳는데 어떡하냐 물어보면서 동물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면서 뭐 동물병원도 갔다 오고 아, 집에 그냥 가서 이렇게 기다려 보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면서 계속 기다려서 이렇게 결국에는 애기를 봤는데 새끼를 봤는데 3마리가 중에 한 마리가 죽어서 나오거나 미숙아로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죽었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관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이번에 베트남에서 태어난 개가 6마리가 태어났는데 2마리만 살았습니다. 4마리가 죽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새끼를 잘 받기 위해서 내 쪼그리고 앉아서 지켜봤다고. 그래서 죽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해법을 뭐라고 하느냐, 앞을 신문지로 가려놓고 가지 마세요. 새끼를 보려고 하는 게니까 가지 마세요. 상황마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 그러니까 2마리 살렸어요. 또 다른 분은 이제 제주도에서 저 차오차오가 태어났는데 새끼를 막 물어 틀고 먹었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춥다고 막 이렇게 열선풍기 틀어주고 전기장판 꼽아주고 막 강아지 손을 댔어요. 그래서 죽여버렸다고. 차라리 안 가고 안 보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는데 그런 판단은 우리는 전문가에 갈 수 있잖아요. 얘는 도와줘야 되고 얘는 안 돼. 근데 그런 걸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전문 직업이고 거기서 많이 죽고 사는 것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잠 못 자고 최선을 다하는 거고 거기서 그래도 죽어 나오는 개가 있을 때는 그 고통을 우리가 대신 감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고 나서 애견샵을 샀는데 파보 갔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 걔는 40일이 넘으면 파보 오기 시작하고 병원에서는 자꾸 예방접종을 2번 이상 했냐 물어봐요. 왜? 2번 하면 안 온다 이러죠. 근데 저희 브리드가 키워보면요. 1년이 안 된 개는 아무리 예방접종을 해도 급성 파보가 들어오면 다 걸려요. 특히 발정이 오기 전에 개들은 또 걸려요. 근데 무조건 접종만 하면 안 걸리는 것처럼 1년이 안 된 개는 접종을 해도 걸리고 그리고 3개월이 안 된 개들은 해충이라든지 과식이라든지 절식으로만으로도 장염이 오고 장염이 오면 파보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급성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그래서 3개월 안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위험성이 큰 거지 그게 강아지 공장에서 와서 위험한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네. 그런 부분은 뭐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맞는 부분이지만 또 어느 부분은 또 그 뭐 거기서 말한 대로 그냥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어느 특정 몇 군데에서 지저분하게 이렇게 관리를 좀 못하니까 파보가 올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먹모이 삼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보라는 거는 접종을 해도 1년 미만의 개들은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 브리더의 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그냥 들어서 무조건 생기는 그냥 강아지 공장이라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씁쓸한 부분도 있죠. 그게 이거죠. 말하자면 사실은 바이러스라는 건 조류독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럼 AI가 똑같은 거라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AI가 왔을 때 모든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다 쏟아가잖아요. 농장에 관계된 차가 아니더라도. 왜? 바이러스는 그 관계 시설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도 옮아오고 사람에 의해서도 옮아오기 때문에 그게 바이러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풀어서 방사하는 곳 중에서 한 곳이 안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늘을 먹여서 안 걸렸다, 풀어서 안 걸렸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쪽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서 피해간 거라고.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많은 축사들 중에서 피해간 곳이 있어요. 그 축사는 왜 피해갔어요? 바이러스가 안 들어와서 그런지. 바이러스라는 건 뭐냐면 항생제로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마늘로도 치료가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그렇게
사람도 이질이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법정 바이러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그 방음 시설에서 넣어 놓잖아요. 이렇게 다른 데 전파시키지 못하게끔 예. 그렇게 그런 것처럼 격리 시설이 필요한 거죠. 예. 차폐가 돼야 되죠. 완전한 차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동이 있으면 걸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농장에는 원래 돼지 소농장도 외부인이 출입을 못하고 사료회사 차도 그냥 들어오면 소독을 해야 되고 수의사들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해요. 그게 이동 경로가 일반인들이 안 오잖아요. 소돼지는. 그러면 사료회사랑 수의사들이 옮긴 거라고요. 그게 사료차랑 수의사랑. 그것처럼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소는 그 들어가는 사람들이 봉사자라든지 개를 입양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저분해서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아주 드물어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면 모이다 보니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경매장에 한 집이 걸려서 오면 퍼지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니까. 그리고 애견샵은 왜? 경매장 다니는 애견샵도 있지만 안 다니는 애견샵도 있어요. 근데 구매자가, 입양자가 이 애견샵도 갔다가 저 애견샵도 갔다가 하니까 옮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손대지 마시오라고 붙어 있는 거죠. 그래도 손대는 사람이 있으니까 앞에 투명막으로 가려놨잖아요. 진짜 손 못 대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바이러스라는 건 오는 거예요. 이게. 자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실은. 네. 그 예를 들어 또 사람으로 예를 들어도 뭐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막 키워가지고 뭐 신종플루가 걸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렇게 좀 똑같은 거죠. 순화를 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은 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그냥 요새 언론들은 뭐 이렇게 딱 뱉어놓으면은 그게 그냥 마치 그냥 정답인 양 이렇게 그렇죠. 되는 부분도 되게 전부 강아지 농장으로 학대를 먹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뭐 동물 농장에 어떤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어요. 그 다음날 보호단체에 돈 들어오는 거니까 하루에 3, 4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호단체 입장에서는 그런 방송을 내보낼 수밖에 없죠. 이번에 제가 어저께 머리 깎다가 아침에 대리를 봤는데 화살촉이 고양이를 뚫어가지고 여기에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봤어 혹시? 예, 봤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밑에서 위로 쏘았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일이 왜 생겼냐.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문적인 사냥꾼이 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화살촉의 힘이라는 건 시속 210km에서 310km가 나가는 건데 화살촉도 잘 안 부러집니다. 돼지의 뼈를 부수고 심장을 뚫고 반대쪽 뼈를 부술 정도로 강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고양이 안에서 부러졌다는 건, 뼈도 맞지 않으면 부러졌다는 건 이게 장난감용이에요. 장난감용인데 화살촉만 그걸 꼽은 거예요. 그리고 여성용 장난감, 아동용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쉽게 싸게 몇만 원에 살 수 있는 장난감용이에요. 그리고 각도를 밑에서 위로 쏘을 수가 없잖아요. 고양이를 저 뭐 20층 높이에 놓고 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고양이나 고양이과의 동물의 습성이 뭐냐면 이렇게 날라오면 뭐가 점프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맞은 거라고요. 그냥 쏘았는데 점프를 해가지고 고양이과의 습성이 그래요. 물체를 잡으려고. 네, 근데 맞지 않을 것도 잡으려고 하다가 맞아버린다고 잘못하면. 그래서 서버린다고, 뛰어버린다고요. 근데 수의사가 그게 전문가가 아닌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거기서는 그 고양이가 다친 게 중요한 거지만 그거는 그런 행동에 대한, 동물의 행동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물어봐야 되는데 수의사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의사가 또 전문가처럼 이 각도에서 이렇게 쏘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런 이야기하면 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고양이가 고통을 받고 맞았다는 게 더 중요한데라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이런 것뿐 아니라 1년에 개가 3번에서 5번 출산을 한다 이런 말을 해도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전문가라는 수의사들도 거짓말을 해버리고 그러면 다른 수의사들이 다 알고 있지만 축산과 교수도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는 데가 없잖아요. 다른 방송은 다 이렇게 감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방송에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걔들은 지금 보면 제가 보면 너무 거짓말 방송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예. 방송 같은데 이제 뭐 출연 제의 같은 게 들어왔을 때도 보면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 답안을 맞춰 달라는 건데. 그렇죠. 저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동물보호단체가 주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달라. 강용우가 이야기한 그 피플 때도 저한테 연락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올드 잉글리시 집도 왜 죽은 걸 먹었느냐 살은 걸 먹었느냐 할 때도 저한테 연락이 먼저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원하는 답변이 있길래 동물보호단체 주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길래 제가 안 하고 강용우가 그 인터뷰가 나갔거든요. 그거 말고도 많죠.
뭐 되게 많은데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제 유튜브로 알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이분은 참 그래도 강의를 잘 하신다, 걔를 좀 잘 아신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텔레비에 전혀 나오지 않는데 하루는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나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유기견 숫자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유기견이 이렇게 너무 많이 생긴 이유가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씁쓸하긴 한데 이해는 됩니다. 왜? 내보다 못하고 경험이 어리고 경험이 작은 내 경험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애가 텔레비에 나와서 스타가 됐는데, 나이도 내보다 한참 어리고 3개월 훈련해서 스타가 됐는데 나는 30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지 않아. 나를 만난 사람들은 너무 나를 좋아하고 내 강의를 들어오지만 거기에 그 사람에 비하면, 그래서 자기도 텔레비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는 타협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저 사람마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여기까지는 좀 자르고 한번 가시죠. 여기까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